마지막 세 번째로 키보드를 통한 기본 입력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출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시스템 클래스를 통해서 다 해보셨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입력이라는 것을 해보셔야 되는데 요 바로 앞에서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예외 처리, 스로우스를 적어야 된다. 물론 스로우스는 예외 처리가 아니라 예외 증가입니다만은 뭐 여하튼 그러한 부분을 적어야 된다. 그것만 기억해 두시고요. 걔를 이해하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그냥 외우십시오. 해두시고 이제 입력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력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문자나 숫자에 대한 입력 처리와 그 다음에 문자열에 대한 입력 처리가 있습니다. 문자열에 대한 입력 처리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해가 힘드실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워야 될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영역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필히 다음 과정 전까지는 계속 외우셔갖고 그냥 입에서 저절로 쫙 나올 수 있도록 술술 풀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외워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우리 이 자바 기초 파트의 클래스 파트까지 계속 쓸 겁니다. AWT 들어가서도 이 부분이 사용되는 경우도 가끔씩 나오게 될 테니까요. 일단 이 부분은 외우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이거는 자바 IO 파트에 가보시면 우리 라운드 16에서 배운다 그랬죠? 라운드 16 IO에 가보시면 왜 이런 원리로 만들어져 있는지 그것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일단 키보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첫 번째 문자나 숫자 입력 받는 게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문자나 숫자 입력 받는 거는 또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ASCII 코드 값을 입력 받는 거. 시스템.in.read 조금 전에 제일 처음에 한번 출력을 해보셨죠? 해보시게 되면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데이터 하나를 딱 입력하고 그리고 나서 엔터키를 치니까 그게 입력이 되더라 라는 거였는데요. 만약에 뭐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치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키보드 4번을 치고 엔터키를 쳐도 딱 제일 처음에 적었던 요 하나만 입력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 system.in.read라는 겁니다. 이 놈을 통해 갖고 입력을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무조건 키보드 상에 있는 ASCII 코드 값이 입력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ASCII 코드 값, 키보드의 고유 번호, 컴퓨터는 숫자만 이해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키보드마다 고유한 번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고유한 번호를 입력받기 위해서는 system.in.read 쓰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키보드 자판에서 숫자 자판 누르실 일이 생기겠죠. 숫자 자판을 누르면 제가 ASCII 코드 외우라고 했는데 외우셨나요? 숫자 자판에서 0번이라는 숫자 누르면 그 ASCII 코드 값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48이라고 했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숫자가 숫자로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러면 0번 눌렀을 때 ASCII 코드 48이 들어왔을 때 그게 0이었으면 좋겠다. 그럼 얼마를 빼시면 돼요? 48을 빼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1을 눌렀다. 그러면 그건 ASCII 코드 값이 49겠죠. 그러면 1을 눌렀으면 1이 들어가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 49 마이너스 48 하면 1이 되겠죠. 그래서 여하튼 얼마의 숫자를 눌렀든 간에 0번에서 9번 사이의 숫자를 눌렀을 때 마이너스 48만 해주시게 되면 그러면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숫자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가 OR라고 해서 0이라는 거 싱글 코테이션 마크로 이렇게 체크해 둔 거 있는데요.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싱글 코테이션 마크 0이나 아니면 ASCII 코드 48이나 똑같은 의미잖아요. 그죠? 문자 0이라는 것이 바로 ASCII 코드 값 48이기 때문에 그래서 system.in.read 마이너스 48 하셔도 되고요. 싱글 코테이션 마크 제로 하셔도 둘 다 숫자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응용해 보면요. 이렇게 system.in.read로 입력받은 A를 딱 누르시게 되면 대문자 A를 누르시면 ASCII 코드 65라 그랬죠. 그러면 65가 여기로 입력될 겁니다. 근데 그것을 캐릭터로 형변화시키면 그 A를 A라는 문자로 입력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요 첫 번째 파트 세 가지입니다. 그럼 예제를 통해서 한번 입력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를 통해서 여섯 번째 예제를 만들 거고요. exam 언더바 06 자, 이번 예제부터는 이제 임포트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import java.io라는 패키지 임포트 시켜주시고 public static void main 하셔서 첫 번째로 적으셔야 될 거 throws io exception 자,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이제 한번 입력을 받아봅시다. 보통 우리 프로그램에서 입력받을 때는 뭔가를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입력을 받죠. 그래서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system.out.print ASCII 키보드 하나를 누르세요. 뭐 이렇게 놔두고 커서가 껌뻑껌뻑거리면 좋겠죠. 근데 여기에 주의할 점, 제가 여기에 프린트 라인이라고 안 적고 프린트라고 적었죠. 만약에 프린트 라인이라고 적게 되면 이 글자가 찍히고 나서 한 줄이 밑으로 갱되어 버리죠. 갱되어 버려서 입력받는 것보다 바로 요 콜론 다음에서 커서가 껌뻑껌뻑거리면서 입력을 받으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줄 갱을 안 시켰습니다. 자, 그렇더라면 이렇게 키보드 하나를 누르세요 해서 인티저 A
여기에는 입력받게 되면 바로 ASCII 코드 값이 입력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출력해 볼까요? 하셔서 A에 입력된 ASCII 코드 값은 뭐냐? 라고 출력을 해보시게 되면 데이터를 실행을 시켜 보셨을 때 다음과 같이 키보드 하나를 누르세요 하고 커서가 옆에서 깜빡깜빡거리고 있습니다. 여기요. 다시 말하면 여기 프린트 라인 했으면 이 밑에서 깜빡깜빡거리고 있었을 거예요. 이 밑에 아래쪽 키라는 글자 밑에요. 자, 그래서 요 옆에서 깜빡깜빡거리고 있을 때 A라는 대문자 누르고 엔터키를 탁 치시게 되면 입력한 A에 여기에 들어와서 입력해 놓은 데이터는 65다. ASCII 코드 값이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입력한 것을 문자로 바꾸고 싶다 라고 하면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인티저가 아니라 문자죠. 캐릭터 A는 캐릭터 형태를 형변화시킨 system.in.read 이렇게 처리하면 되지 않나 라는 것이 바로 문자로 처리하는 거죠. 그럼 A를 다시 누르시게 되면 65가 아니라 A는 A로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한번 실행을 시켜 보시게 됐을 때 A를 A라고 해서 엔터를 치시게 되면 A는 A 이러한 식의 결과값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뭐 A 이렇게 나타나면 A는 A 이렇게 나타나니까 좀 이상하죠? 싱글 코테이션 마크 쳐줄까요? 싱글 코테이션 마크 플러스 싱글 코테이션 마크. 자, 싱글 코테이션 마크를 여기에 앞뒤로 붙여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서 A를 출력해 보시게 되면요. A 하시게 되면 싱글 코테이션 마크 A 이렇게 떠야지 좀 보기도 괜찮겠네요. 자, 다음으로는 숫자를 하나 입력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번엔 재밌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system.out.print 수를 하나 누르세요. 역시 여기도 프린트라는 글자를 사용했습니다. 프린트 라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숫자 하나 입력받아서 B라는 곳에다가 넣어볼게요. B는 하시고는 system.in.read 하셔서 마이너스 48 하면 숫자가 입력된다 그랬죠. 마이너스 48이나 아니면 여기에 싱글 코테이션 마크 0. 뭐 둘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48을 빼셔도 되고 싱글 코테이션 마크 0을 빼셔도 둘 다 ASCII 코드화 되어서 그 숫자화 된다는 얘기죠. 48이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B도 한번 출력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system.out.println B는 하셔서 B 인티저 값이니까 싱글 코테이션 마크 필요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시면 되는데 잘 보시면 신기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얘를 실행을 시키겠다고 실행을 딱 시켜보시게 되면 키보드 하나를 누르세요 하시게 되면 A를 누르고 엔터를 딱 치면 그 다음 수를 하나 입력하세요. 이렇게 나와야 될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버리냐면 terminated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됐냐면 A는 당연히 수를 하나 누르세요. A는 여기에다가 출력을 시킬까요? 헷갈리실 테니까 잘라내서 요 위에서 먼저 출력을 시키고 그 다음에 수를 하나 입력하세요. 이렇게 가도록 하죠. 자, 그러면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다시 한번. 자,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고 자, 이게 A라는 문자를 하나 입력하고 엔터키를 탁 쳤습니다. 쳤는데 공교롭게도 A를 입력했을 때 A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 여기까지는 실행이 잘 되었네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수를 하나 누르세요 라고 하는 요 글자도 출력이 되었는데 요 부분을 실행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커서가 껌뻑껌뻑거리면서 입력을 받아야 될 텐데 입력을 안 받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system.in.read라는 것은 사용자가 키보드를 한번 누를 때마다 동작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키보드 몇 번 눌렀어요? 다시 한번 헤아려 볼까요? 자, 다시 실행시킵니다. 실행을 딱 시켜보시면 여기에서 키보드 한 번 눌렀죠? 그 다음에 엔터키 또 한 번. 두 번 눌렀어요, 벌써. 그러면 system.in.read는 지금 몇 개 있습니까? 두 개밖에 없죠? 근데 키보드 두 번 다 눌렀죠?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여기에서 눌렀던 엔터키 값이 여기로 들어가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엔터키 값이 ASCII 코드 값이 얼마라고 했었죠? 엔터키 값은 ASCII 코드 값이 13 역/r 역/n 이라고 했었으니까 엔터키 값에 대해서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엔터키 값은 역/r과 역/n의 조합인데 첫 번째인 역/r이 동작해서 역/r은 13이죠. 그래서 13이라는 값이 들어왔는데 13-48은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35 해서 바로 처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처리해야지 그런 엔터키 값을 없앨 수 있을까요? 엔터키 값을 누른 건 무효화시키겠다 라고 하시면 요 사이 첫 번째 데이터를 입력하고 두 번째 데이터 입력하기 바로 직전에 system.in.read 리드하면 한번 읽어드리게 되잖아요. 읽어서 어딘가에 담지 않고 가만 놔두면 원래는 이걸 어딘가에 담아야 되잖아요. 인티저 xx라는 것을 담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출력시켜 볼 수 있을 텐데 담지 않고 그냥
요 글자만 적어두시면 받아들여서 없애버립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이렇게 적어두시고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시게 되면 여기에 A를 탁 누르시고 엔터를 탁 치시게 되면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어떻게 됐냐면 마이너스 38이 되었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자, 그 이유는 제가 엔터키 값은 역슬러시 R, 역슬러시 N이라 그랬죠. 그렇더라면 첫 번째 있는 요 놈은 역슬러시 R을 처리한 거고요. 다음에 역슬러시 N이 이쪽에 입력이 되어버린 겁니다. 역슬러시 N의 ASCII 코드 값이 얼마입니까? 10이었죠. 10-48은 당연히 마이너스 38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8이라는 결과값이 떴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한 번 더 인점 리드를 적어서 바로 역슬러시 뉴라인 요것을 없애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 첫 번째 있는 시스템.인점 리드는 역슬러시 R을 없애는 거고,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시스템.인점 리드는 역슬러시 N을 없애는 이러한 형태로 작성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인점 리드는요, 한번 엔터 쳤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시스템.인점 리드 하나가 키보드 하나에 매칭되어서 각각의 값을 받아들인다라는 사실을 아주 유념해서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이제 실행시켜 보시면 정상적인 결과값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A라는 건 누르시고요. 숫자 하나 누르세요 라고 했을 때 숫자 하나 1이라고 누르고 엔터키를 치시면 B는 1. 이제서야 비로소 정상적인 형태가 입력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ASCII나 그리고 숫자나 문자 입력할 때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지, 하나를 입력했을 때 엔터키 값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있는 두 번째 파트, 다시 말하면 문자와 숫자 입력하는 형식이 있다면 문자 열을 입력하는 형식이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 바이트 배열로 입력을 받는 형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께서 바이트 배열의 문자열을 담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배열을 조금 배우셔야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는 보겠지만 일단 내용 설명 크게 하지 않을 겁니다. 혼돈만 가미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걸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자열로 데이터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이름 한번 입력받아 볼까요? exam, 자바라는 글자 한번 입력받아 보겠습니다. 07번 예제 만드시고요. 역시 마찬가지 import IO 패키지 임포트 시켜주시고 public static void main throws IO exception. 자, 하셔서 기재를 해두시고 자, 한번 입력을 받아 보겠습니다. 뭐라고 먼저 물어볼까요? system.out. 프린트 하셔서 이름은 하고 물어볼까? 이름 말고 자바라는 글자를 물어본다 그랬죠? 과목은 하고 물었습니다. 과목은 하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입력 받으려고 하는 글자가 자바 혹은 C 뭐 이런 식으로 10개 미만의 글자라면 바이트 배열로 by는 new 바이트 10개 정도 뭐 이렇게 선언을 해두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나서는 입력을 받는 겁니다. system.in.read 어디에 by라는 요 배열 속에다가 입력을 받겠습니다. 하시고는 결과값 한번 출력해 볼까요? system.out.println 결과는 new string by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보시고 저런 것도 있구나 하고 지나가시고요. 요 다음 걸 외우시기 바랍니다. 과목은 자바 하시고 엔터키를 치시면 결과는 자바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으실 듯 하고요. 그냥 바이트 배열도 문자열 입력하는데 쓰이는구나 정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제가 외우라고 했었던 거 버퍼 더 리더라는 거 있습니다. 요 줄은 무조건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되는데 시스템.in이 한 바이트 입력하는 거였죠. 위에서 보니까 시스템.in.read, 시스템.in.read, 시스템.in.read 한 바이트 입력하는 것을 인풋 스트림 리더의 타입으로 좀 확장을 시켰다. 리더의 타입이라는 것은 2바이트 데이터 타입입니다. 2바이트 데이터 타입으로 확장하면서 버퍼를 사용하도록 했다. 라고 하니까 여러 개의 문자, 요게 한 문자라면 여러 개의 문자를 사용하도록 형식을 바꿨다 라는 건데 일단 각각의 클래스는 이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글자 그대로 외우십시오. 이거 대소문자도 외우셔야 되고요. 이 중에서 바뀌어도 되는 거는 요 글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in. 그러나 in 그대로 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in이라는 것은 입력받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in으로 그대로 쓰시고 제가 지금부터 주의하라는 몇 가지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8번째 예제 만들어 보도록 하죠. exam 언더바 08번 예제를 작성해 주시고요. 임포트 시키기를 IO 패키지 임포트 시키고 public static void main
IO exception 처리해 둘 겁니다. 그리고 방금 외우라고 했었던 buffer reader in은 new buffer reader, new input stream reader, system.in. 자, 이렇게 해서 한 줄을 여러분들께서 쫙 외우시게 되면 제일 위에 프로그램 시작 시에 가장 위쪽에 이렇게 데이터를 기재해 둘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이 프로그램 전체에 걸쳐서 여러분들께서 문자를 입력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아무거나 이름도 입력받고 나이도 한번 입력받고 이렇게 해볼까요? 자, 그러면 system.out.print 하셔서 이름은 하고 물었을 때 변수 하나 선언할까요? string name은 in.readline. 여기서 이름 입력받을 때요, readline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요 readline 메소드가 바로 엔터키를 칠 때까지의 글자를 전체를 다 인식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 김승현 적고 엔터키를 딱 치시면 거기까지의 내용이 네임에 싹 저장된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자료형 배울 때 스트링이라는 것이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는 자료형이다 라고 배우신 바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데이터를 기재해두고 관리를 하면 편하다라는 뜻이고요. 리드라인이라는 것은 엔터키를 우리 앞에서 여러 개 요거 다음에 뭔가 하나 입력받을 때 엔터키 값 없애줘야 된다 그랬었잖아요. 방금 전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엔터키 값을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리드라인 요 자체가 엔터키 값까지 같이 처리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엔터키 값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음에 나이 입력받고 싶으면 그대로 입력받으시면 됩니다. 프린트 나이는 하셔서 string age는 in.readline 하셔서 입력받으신 거 다 한번 출력을 시켜볼까요? system.out.println 이름은 입력받은 이름은 name이라는 거였고요. system.out.println 나이는 age 3입니다. 자, 이렇게 출력을 해 보시게 되면 이름 입력받고 나이 입력받고 그 다음에 출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여러분들께 제가 당부를 드리자면요. 이제부터 우리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입력받고 출력하는 형태를 많이 쓰게 될 텐데요. 그러면 이렇게 선언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가장 위쪽에 무엇을 먼저 선언하도록 할 거냐면 변수들을 전부 다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리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의 영역을 변수 선언하는 영역, 그 다음에는 입력받는 영역, 그 다음에는 출력하는 영역, 이러한 식으로. 이거는 출력이긴 출력이지만 입력을 받기 위해서 출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입력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될 거고요. 마지막 영역은 출력하는 영역, 이러한 식으로 나누어서 관리할 겁니다. 그리고 주석 처리도 여러분들 가끔씩 해두시는 게 좋은데요. 이 부분에서 변수 선언부 뭐 이렇게 적어두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부분에서는 입력 영역 뭐 이렇게 적어주시는 것도 괜찮고 마지막에는 출력 영역 뭐 이렇게 관리를 해주신다면 데이터를 깔끔하게 관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할까요? 실행을 시켜 보시면 제일 처음에 무엇을 물을까요? 당연히 이름 묻겠죠. 그래서 김승현 나이는 예를 들면 20세. 그죠? 20세가 맞을까요? 자, 일단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입력받은 데이터가 고스란히 출력이 되더라라는 것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입력받은 데이터 출력을 시킬 수가 있었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변수 선언, 입력, 그 다음 출력 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 문자 열로만 입력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문자 열로밖에 입력을 못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숫자로 만약에 난 바꾸고 싶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래퍼 클래스라는 것이 사용됩니다. 우리 앞서서 래퍼 클래스라는 거 잠깐 한번 보고 지나왔었죠? 3라운드에서요. 그래서 그 래퍼 클래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문자열을 숫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볼게요. 자, 문자열을 숫자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래퍼 클래스 형태로 한번 빌어서 써보도록 할게요. exam 언더바 09 9번 예제를 만들고요. 첫 번째 임포트 java.io 패키지 임포트 시키시고요. static void main throws io exception 적으시고요. 다음에 제일 첫 번째로 선언해야 될 게 buffer the reader. 요거를 먼저 선언해 주셔야 된다라고 했었죠. reader.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첫 번째 라인에 in이라는 객체를 먼저 만드시고요. 자, 일단 숫자 하나 입력받아서 얘를 우리가 원하는 자료형으로 한번 바꿔보자고요. 그래서 변수 선언 영역에서
스트링 임시라는 것을 하나만 선언해 두고요. 물어봅시다. system.out.print 수를 입력하세요. 입력하세요. 라고 만들어 놓고요. 임시라는 요영역에다가 in.readline에서 일단은 문자열로 입력을 받는 겁니다. 자, 일단 문자열로 입력을 받은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렇게 입력받은 문자열을 바이트로 바꾸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 위에다가 자료형별로 띄엄띄엄 몇 가지만 해볼까요? 바이트 A라는 것 하나 만들어 두고요. 다음 두 번째 캐릭터 할까요? 캐릭터. 캐릭터로 형변하는 안 되겠죠? 캐릭터는 안 되고요. 여러분들 이거 그건 아셔야 됩니다. 캐릭터나 불리언 같은 경우로 형변하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문자열에서 캐릭터를 뽑아낼 수 있는 데이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캐릭터로는 안 된다는 거 일단 알아두시고요. 바이트하고 다음에 인티저 한번 해볼까요? 인티저 많이 쓰는 거니까 인티저로 바꾸는 거. 다음에 플로트 한번 해볼까요? 플로트 C 하셔서 이렇게 변경이 가능한 형태들 만들어 놓고 변경시켜 볼게요. 임시에 입력받은 데이터를 바이트로 한번 바꿔봅시다. 그러면 A에다가는 byte 요게 래퍼 클래스죠. byte.parse pass byte 하셔서 무엇을 집어넣어 주시면 되냐면 방금 입력받은 임시라는 데이터를 넣어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B, 인티저로 바꾸고 싶다면 인티저의 래퍼 클래스를 쓰시면 됩니다. integer, integer.parseInt 하셔서 임시를 다시 또 바꿔주시면 되고요. 다음 세 번째 C에다가는 플로트로 바꾸고 싶다 했죠. 플로트의 래퍼 클래스를 쓰셔서 float, plot.parsePlot 하셔서 임시라는 것을 적어주시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자료형으로 다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바꿔두시면 이제 system.out.println A는 뭐 세 개 다 같은 숫자일 테지만 이렇게 변경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데이터는 어디서 확인을 해볼 수 있냐면 당연히 API를 통해서 여러분들 래퍼 클래스들 API를 보시면 파스라는 이름으로 시작하는 래퍼 클래스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래퍼 클래스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바꿔야 될지 그것을 확인해 보시면 될 텐데요. 바이트는 파스 바이트, 쇼트는 파스 쇼트, 다음에 인티저는 파스 인트, 다음에 롱은 파스 롱, 다음에 플로트는 파스 플로트, 더블은 파스 더블 이러한 식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 숫자로만 입력된다고 해서 너무 상심할 필요 없는 것이 이렇게 다 원하는 자료형으로 변경할 수 있는 메소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뜻이고요. 테스트에서 결과값 알아보도록 하죠. 23이라고 해서 엔터키를 탁 쳐주시면 얘도 23, 23, 23.0 이러한 식의 결과값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키보드를 통해서 기본적인 입력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을 외워놓고 in을 통해서 in.readline을 통해서 문자열을 입력받을 수 있다라는 것 알아두시고요. 이 in.readline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입력받은 데이터는 숫자화 시켜서 변경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이렇게 입력을 할 때 뒤에 엔터키 값 처리하는 부분 문제가 되었었죠. 그것도 요 문자열 입력의 형식인 요 in을 통해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앞서 예제 중에서 6번 예제였나요? 엔터키 값 처리하는 게 6번 예제였군요. 6번 예제에서도 엔터키 값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재료에 버퍼 더 리더 이는 new 버퍼 더 리더 new input stream 리더 제리에 한 번만 딱 적어 놓고요. 엔터키 값이 발생되는 요영역 아래에다가 그냥 in.readline in.readline은 자체적으로 현재까지 입력된 데이터 중에서 이때까지 입력된 걸 다 그냥 엔터키 값까지 다 받아서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데이터를 뭐 1개든 뭐 100개든 입력하고 엔터키를 딱 쳤으면 이 system.in.read는 하나만 딱 얘한테 넘겨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남아있는 겁니다. 그걸 얘가 한꺼번에 다 비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렇게 두 줄을 적는 것보다 in.readline 요거 in 하나 만들어서 in.readline 적으면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입출력 내용, 기본적인 입출력 내용 다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교재 11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체크사항, 기억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내가 뭐를 빼먹었고 내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가 그러한 것들을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들.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과제 2개가 있어요.
성적을 국어, 영어, 수학 입력받아서 총합하고 평균 구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반드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들은 물론 정답은 나중에 이쪽 자료 게시판에 다 올라가겠지만 이미 제가 정답 소스는 다 넘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올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정답 소스를 보시고 푸는 것보다는요. 항상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 그리고 하다가 안 되면 그 다음은 또 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주변 분들한테 물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셔갖고 도움을 요청해보고 그래서 안 풀리면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봤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답을 제가 풀어놓는 그러한 정답을 보시는 게 좋을 텐데요. 풀어놓은 정답은요. 가급적이면 안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해보시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라운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